안녕하세요, 김현사입니다. 부사관 출신이란 게 창피해지는 이유, 부사관은 할 거 없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다. 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최근에 부사관 모집 공고를 보면 필기시험을 폐지했어요. 솔직히 부사관 필기시험이 어려운 수준은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로 부사관 필기평가에 떨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는 그런 사람들까지 다 받아준다라는 얘기겠죠. 거기에 체력검정, 과거에는 체력 측정을 군대 수준으로 동일하게 받는데 이제는 국민체력인증센터에서 평가지를 받아서 제출을 하면 돼요. 그런데 이 평가 수준이 상당히 낮아요. 4개 종목이 등급 외가 나와야지 불합격인데 그 수준이 상당히 낮은 수준이에요. 여기서 등급 외가 아니라 3등급만 봐도 이게 얼마나 낮은 수준이냐면 13살짜리 청소년이랑 비교해도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에는 13살짜리 남자 청소년보다도 수준이 떨어지는데 이 체력을 가지고 군인 체력 검정을 대체하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국방부에서 추진하는 게 장기복무 희망 부사관 결격 사유가 없으면 전원 선발하겠다는 걸 검토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한 결격 사유가 뭐냐?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부사관 임관의 결격 사유를 보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두 번째 대학 마 또는 향정신성 약품 중독자, 세 번째 파산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네 번째 금고 이상의 형,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섯 번째 탄핵이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 처분받은 자. 이 조건이 아니라면 다 장기복무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실제로 올해 장기복무 선발 결과를 보면 체력검정 2년 3년 연속 불합격자가 장기복무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40, 50대 이상의 분들, 과거의 부사관의 인식, 할 거 없어서 하는 사람들, 세금으로 연금 주는 게 아깝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이 인식을 개선하고자 10년 넘는 세월 동안 군에서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해왔어요. 우수 인력을 선발하려고 노력을 했고 부사관 정예화를 통해서 수준을 많이 높여왔고 부사관 장기복무 면접 등 어려운 선발 제도를 통과해야만 장기복무가 됐어요. 2014년에서 2018년 군 생활을 한 단기장교분들 그리고 용사분들이 봤을 때 부사관의 진급과 장기복무가 힘든 것이라는 걸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군생활하면서 갖고 있는 자부심, 12년 군번 보병 부사관으로 1차에 장기복무 선발이 됐고 2차 진급을 했다는 거. 12년 군번은 3차 진급 비중이 매우 높았고 3차 진급자들은 예산 문제로 진급 날짜도 미뤄졌어요. 그 다음에 성과금을 중사께 아니라 하사거로 주기 위해서 진급 날짜를 일괄적으로 11월 1일로 통일을 했어요. 그리고 1차 장기 선발 비율도 낮았고 1차 장기 복무와 2차 진급 선발이 동시에 된 사람은 극소수였어요. 제가 중급반을 갔을 때 중급반 동기들이 85명이었는데 그 중에 중사를 달고 있는 사람이 10명도 안 됐고 장기 복무가 된 사람도 10명이 안 됐어요. 그 중에서 진급이랑 장기가 동시에 다 된 사람이 극소수였어요. 그리고 15년부터 19년도 군번 때를 보면 학력이나 자력도 굉장히 괜찮은 간부들이 많아요. 군인의 꿈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에요. 이런 인식을 사회로 금방 돌아갈 단기복무 장교들과 용사들에게 지속적으로 심어줘서 부사관의 인식을 천천히 바꿔나가고 20, 30년 뒤에는 부사관의 인식 개선을 정말 많이 이룰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제는 체력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임관해서 체력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장기복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군생활을 시작하거나 아니면 앞으로 군생활을 할 단기 장교들 그리고 용사들 눈에는 부사관은 정말 할 거 없어서 하는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많이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2010년대 군대는 상승 시너지 효과, 옆에서 열심히 하니까 나도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인식이 강해서 군대 수준이 점점 올라가고 있었는데 이제는 하향 평준화, 옆에서 안 하니까 나도 안 해버린 상황이 온 거죠. 이게 초급 간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상사급에서도 이미 나타나고 있어요. 예를 들어 김상사 이번에 군수과나 인사과 담당관으로 가야겠는데 라고 얘기하면 그 보직이 좀 피곤하고 귀찮은 보직이에요. 혹은 업무가 많은 보직. 그러면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 저 그 자리 보내면 육아휴직 1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고참들이 꽤 있어요. 그러면 부대에서 어떻게 하냐? 군말 없이 하는 사람, 열심히 하는 사람을 또 그 자리로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하는 사람은 열심히 하는데 안 하는 사람은 정말 안 하는 이 상황. 그런데 그렇게 안 하려는 사람들은 용사들이랑 또 가까이 있어요. 그 용사들이 나중에 사회로 나가서 부사관을 좋게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회적 인식도 분명히 나빠질 거고 처우 개선도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 지금 국회의원이 나와서 하는 말이 초급 중견간부 이탈을 막기 위해서 장군 숫자를 늘려라, 70명을 다시 원상복귀 시켜라, 이런 얘기를 하고 앉아 있어요. 군인연금만 바라보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군인연금,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그 외 언론이든 군인연금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이 얘기는 뭐다? 군인연금 개혁 어떤 식으로 갈지 뻔하다는 얘기죠.
쿠팡이 노동자를 착취하고 정말 악독한 기업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얘기를 듣는 쿠팡도 위탁 계약을 맺어서 쿠팡 직원도 아닌 사람들에게도 뭔가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을 그래도 보여주고 있어요. 쿠팡의 기사들은 현재도 30-40%가량 주 5일제 이하로 배송하고 있다는데, 제가 6일 근무하고 이틀 쉬는데 지난달에 22일 배송하고 8일 쉬었으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실상 주 5일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배송해서 나온 수수료가 563만 1,300원, 그리고 제가 별도로 하는 부업에서 98만원, 약 100만원의 추가 수익이 나왔어요. 물론 여기서 나갈 비용도 좀 있는데 이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룰게요. 10년 이하의 간부님들, 군대가 돈을 정말 많이 줍니까? 아니면 군대다운 군대입니까? 군인이 좋아서 임관했는데 군인 같은 일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군대의 미래가 정말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나요? 24시간 근무를 서도 밥 한 끼 안 주고 다 사 먹어야 되는 군대의 복지가 정말 좋나요? 아니면 미군처럼 군인의 명예가 있나요? 아니면 사회적 대우가 좋나요? 이런 군대를 바꿀 수 있는 결정권 가진 사람들, 헛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고 눈과 귀를 막은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정말 군대를 위해서 목소리를 내주는 결정권자는 지금 아무도 없는 상황이에요. 이제 부사관 출신이라고 말하면 할 거 없으니까 하는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점점 강해질 거고, 택배도 그런 인식이 있는데 택배는 돈이라도 많이 줘요. 그리고 사회적 인식이 부사관보다 나쁘다는 느낌이 별로 없어요. 추가적으로 부업을 하고 싶으면 자유롭게 할 수도 있어요. 부업이라는 게 소득이 정말 잘 나면 좋지만 안 나도 문제될 건 없잖아요. 진짜 할 거 없어서 군에 붙어있는 간부들만 남아봐야 지휘관들이 상황의 심각성을 느낄 건지, 아니면 지휘관들도 군대와 국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만 생각하고 있는 거란 생각이 들어요. 지금 40대 이상에서 부사관을 바라보고 있는 인식, 할 거 없으니까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일부 사람들, 정말 그 일부 사람들이 부사관은 멋지다, 이런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갔어야 됐는데, 그래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부사관은 정말 멋진 사람들이다라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퍼져야 되는데, 지금 20대 초반 그리고 앞으로 입대할 자원들은 다시 부사관은 할 거 없어서 하는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새겨질 거예요. 그나마 연금 하나 보고한다? 연금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장군들의 연금은 충분해요. 부사관을 대변해줄 사람은 없고 사회적 인식도 점점 나빠질 거다. 그래서 앞으로 부사관 출신이라고 말하고 다니기 정말 창피해지고 부끄러워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